자, 이제 6월 평가원 확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확통은 이제 4점짜리 문제만 보는데 그냥 뭐 27번부터 봐도 사실 확통은 그렇게 선생님이 이제 총평해서 써놨듯이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습만 충분히 하시면은 누구나 그치 확통 8문제 중에 8개는 다 맞을 수 있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6개의 의자가 있다. 이 6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 있는 수의 합이 11이 되지 않는 경우의 수. 그러면은 1부터 6까지를 원형 탁자에 이렇게 배열하는데 이웃한 두 수의 합이, 우리 쭉 볼까? 이웃한 두 수의 합이 11이 되는 경우가 없어야 돼. 그럼 결과적으로 이웃한 두 수의 합이 11이 되는 것은 5와 6이잖아. 그치? 5와 6이 뭐 하지 않는다. 그렇지.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1에서부터 4까지를 먼저 나열하고, 그치? 그 사이에 5, 6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1에서부터 4까지를 먼저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4개를 원형 배열하니까 4-1 팩토리얼에다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사이. 그럼 남은 4개의 자리 중 2곳을 뽑아 5, 6을 나열해주면 되시겠다. 됐습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7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자, 28번. 조건부 확률 문제네요. 그쵸? 탁자 위에 놓인 4개의 동전에 대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4개의 동전 중 임의로 1개의 동전을 택하여 한 번 뒤집는다. 처음에 3개의 동전은 앞면이 보이도록 1개의 동전은 뒷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다. 그림 보여줬죠? 자, 위의 시행을 5번 반복한 후 4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때에다 동그라미, 조건부 확률이죠, 거기까지.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확률. 그러니까 지금 500원짜리 동전이네. 그치? 500원짜리 동전을 A, B, C, D 순으로 놓고, 자, A, B, C는 다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는 상태고, 그 다음 D는 뒷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는 상태였죠. 그러면은 결국 A에서부터 D까지 중 내가 5번을 선택하는 거야. 그치? A에서부터 D까지 5번 선택하는데, 결국은 2번 선택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같은 거지. 맞죠? 뒤집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같은 면이 보여 있을 때, 그게 조건부야. 근데 이제 같은 면이 보여 있는 이 조건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첫 번째, 모두 앞면으로 같은 면이 모여 있을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두 뒷면으로 같은 면이 보여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결국은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끝났네. 그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때, 즉, 여기 있는 1번과 2번의 경우분에 모두 앞면이 보이는 경우니까, 그치? 1번 경우, 2번 경우 더한 것분에 1번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그쵸? 그러면은 모두 앞면이 보이는 경우부터 먼저 생각을 해주자면은 이 앞면이 원래 놓여 있는 것들은 결국은 A, B, C는 그치? 9번, 즉 짝수번.
짝수번 뒤집어야 되고, 그 다음에 D는 홀수번 뒤집어야 되겠지. 홀수번 뒤집기를 해야 된다. 뒤집기. 됐습니까?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먼저 대상을 먼저 쓸까요? 대상? 그럼 우리는 D를 제일 많이 썼을 때는 D가 5번 들어가 있으면 되겠지. 그치? D가 5번. 그 다음에, D가 3번이면은 나머지 두 번은 A, B, C 중에 하나야. 맞죠? 그래서 요거 그냥 A, B, C 말하기 힘드니까 그냥 1그룹이라고 하자. 1그룹, 그룹 1이라고 할게요. 그쵸? 1그룹에서, 맞지? 같은 종류가 2번 남아야 돼. 그 다음에, D를 2번 쓴다면은, D를 2번 쓰면 안 되죠? 한 번이죠, 한 번. 죄송. 홀수번이니까. D를 한 번 뽑았다면은, 결국은 1그룹에서 같은 게 4번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 말로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치? 다른 종류 두 개가 2번씩 나와도 되는 겁니다. 맞죠? 결국은 이제 얘네들을 나열하는 게 결국 1번 경우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모두 다 뒷면이니까 결국은 A, B, C는 홀수번을 뒤집어야 되지. 홀수번. 그리고 D는 짝수번 뒤집기. 뒤집기. 됐습니까? 그러면은 D가 짝수번 뒤집기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D를 4번 뒤집기를 하면은, 그치?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한 번만 뒤집는 거죠? 그럼 다 뒷면이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은 홀수번은 홀수번인데, 결국은 1 이상이 무조건 홀수번이 돼야 되는 거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D를 제일 많이 쓸 때가 이제 D 2번 뒤집고, 그 다음에 1, 2, 3, 1, 2, 3, A, B, C. A, B, C 한 번씩 뒤집기를 해줘도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D를 뒤집지 않았을 때는 A, B, C 중에 하나가, 그치? A, B, C 중에 하나는 3번을 뒤집고, 1그룹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한 번씩만 뒤집어야 돼요. 1그룹에서. 선생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모든 케이스를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제 답을 쭉 써드리면 된다. 맞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모두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얘는 그냥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나열을 할 때, 결국은 1그룹에서 하나를 2번 뽑아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A 쓸 거야, B 쓸 거야, C 쓸 거야. 그치? 3, C, 1. 그러면은 결국은 얘를 나열할 때 같은 게 3개, 2개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그룹에서 하나를 뽑는데 얘는 4번 쓸 거야. 그치? 그래서 5개를 나열할 때 같은 게 4개나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그룹에서 2개를 뽑을 거야. A, B, C 중에 2개를 뽑을 거야. 그럼 2개를 예를 들어서 A, B 뽑았다라고 한다면 A, A, B, B. 그 다음 얘는 D니까 결국은 5팩토리아를 2팩, 2팩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제 선택의 여지도 없죠. A 한 번, B 한 번, C 한 번이니까 결국은 얘는 5팩토리아를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죠. 3번 쓸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실 곱하기 5팩을 이제 3팩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분자는 누구를 갖다 쓰시면 되냐면은 요 앞에다가 쓴 요거 있죠? 요거를 분자에 딱 갖다 쓰면은 그치. 우리는 이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시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29번을 보시면은 29번은 마치 이제 우리가 기본서나 그치. 그다음에 경우의 수 확률 처음 배웠을 때 대표적인 예로 많이 나왔던 문제. 그치. 근데 이게 이제 수능 특강의 반영 비율을 사실은 눈에 보이게 올려주려고 출제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놓은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를 맹신하면은 사실은 또 안 돼. 알겠죠?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자, 29번 간단하게 접근을 할게요. 4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각각의 공은 흰 공 또는 검은 공 중 하나다. 그러니까 이 주머니에 흰 공 아니면 검은 공이 들어있어. 근데 몇 개가 들어있는지는 안 가르쳐줬죠. 근데 임의로 2개의 공을 여기서 꺼낼 때 그게 시행인데 흰 공 2개를 꺼낼 확률이 P야. 그러니까 흰 공 2개를 꺼낼 확률이 이제 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얘를 꺼낼 확률이 이제 Q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를 꺼낼 확률 검은 공 2개를 꺼낼 확률이 이제 R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너무 강력하게 P랑 Q랑 확률이 같대. 그리고 이제 60 곱하기 R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뭐 얘네들을 다 더하면 이거 있지. 얘네들을 다 더하면 1이 되는 전체가 되는 건데. 그치?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냥 이제 단순 계산 문제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은 흰 공이 2개가 있을 확률이니까 우리가 흰 공이 뭔지 모르니까 몇 개가 있는지 모르니까 n개라고 놓는다면은 얘는 40-n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흰 공 2개를 뽑아낼 확률은 4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그치 n개 중에 2개 뽑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40개 중에 2개 뽑을 때 그치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을 확률은 n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40-n개 중에 하나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랑 같으니까 결국은 이제 분모는 같으니까 분자끼리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NC는 n 곱하기 n-1을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C1 곱하기 40-NC1은 그냥 N 곱하기 40-N이 되겠네요. 그럼 N은 자연수니까 약분해 주시고 N-1은 80-2N이 되겠고 마이너스 2N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1 이항시키면 3N은 81 그래서 N은 27이 되겠네요. 그럼 N이 27이니까 결국은 뭐 요거 계산 전체에서 얘네들을 그러지 않아도 되지. 그냥 검은 공 2개 뽑아낼 확률은 자 40개 중에 2개를 뽑았을 때 n이 27이니까 검은 공은 이제 13개 있는 거죠. 그렇죠? 13개 중에 2개를 뽑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얘 계산하시면 그치? 40C는 40부터 내려서 2개 곱하고 2팩으로 나누시고 13C는 13, 12 얘를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약분만 잘하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2 지우고 자 13 이렇게 지울 때 여기가 3 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 4, 12 그 다음에 4 또 약분하면 여기가 10 그럼 결국은 10분의 1이니까 전체 답은 10분의 1에다가 60 곱한 답은 그렇지 6이 되겠지. 그렇지? 됐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0번 문항. 30번 문항은 이제 학습적으로 좀 좋은 문제라고 선생님은 판단을 해요. 그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중에 일단, 수학적 식을 읽어가는 과정도 들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은 반갑다 친구야 하면서 중복조합에 대한 발상,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 여사건. 선생님이 이제 부분적 여사건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제 교수님들이 내는 문제들 중에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뺀다 마인드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 그쵸? 실제 수능만 보면.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접근해 볼게. 집합 X에 대해서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인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근데 이제 가조건을 보시면은 가조건은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 더하기 fx가 이 라지 X 집합의 원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뜻이냐면은 자,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f 마이너스 2가 X의 원소가 돼야 돼. 그러면은 결국 X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값은 얘가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이나 0, 1, 2야. 그러니까 결국 f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 것은 0, 1, 2밖에 안 돼. 그치?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f 마이너스 2는 0, 1, 2 중에 하나여야 돼. 그러니까 같은 이유로 쭉쭉 치고 간다면 마이너스 1 더하기 f 마이너스 1은 x의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치? f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가능한 0, 1, 2까지. 맞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있을까요? F0은, 그치? 여기 0 더하기 F0이니까 그냥 F0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F1은 1 더하기 F1이 요 원소가 돼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서부터 1까지 가는 거지. 그치? 1 더하기 F1 하면, 그치? 맥시멈이 2니까. 그쵸? 그 다음에 F2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보자마자, 이렇게 대칭인데? 이렇게. 대칭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되는 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안 되는 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나오면 그냥 안 된다라는 얘기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나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1과 2가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도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야. 그쵸? 이제 이 나조건이 강력하네, 나조건.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그치? 어차피 마이너스 2서부터 1까지니까, 그치? fx보다 fx 플러스 1이, 그치? 얘가 작거나, 얘가 작거나. 그럼 결국은 등호 있는, 그치? 감소함수. 그러면은, 선생님은 그냥 일부러, 이렇게 쓸게, 일부러 거꾸로 쓸게. 왜? 2, 왜 우린 크거나 같다가 좀 편하거든. 그치? 아니면 뒤집어서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도 돼요. 2, 1, 0,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2. 그럼 그러니까 등호 있는 감소함수가 되려면은 결국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크거나 같으면 되지. 그치? 그죠? 뒤집어 썼으니까. 그러면은 결국 나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1도 아닌 거지. 그치? 나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1도 아닌 거야. 근데 이제 가조건에서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이 부등호를 채워줄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0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요렇게 채워줄 거냐. 그치? 아니면은, 그치? 나조건을 만족하고 가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게 더 편하느냐. 라는 것을 따져봤을 때 이게 훨씬 더 편하더라. 그리고 이게 대칭이니까 요 경우를 세면은 요 경우는 그치 따라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경우를 세면은 요 경우도 따라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 주장은 요거 2개 세고 2배 하겠다라는 얘기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답은 일단 큰 틀은 등호 있는 증가함수고 여기에 쓸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잖아. 그치? 그래서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고 나열은 한 가지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안 되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얘가 일단 2가 들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2가 들어가면. 그치? 됐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들, 그치? 쭉 썼을 때 여기가 2가 들어가면은 여기 다 뭐가 들어가요? 그치? 2가 들어가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치? 여기는 1과 2 중에 그치? 등호 있는 그치? 감소함수를 만족하게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그치? 2H4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요거 다 셌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주의하실 거는 자 1에서의 함수값은 2가 되면 안 되잖아. 여기에다가 2를 딱 쓰잖아? 그럼 여기는 무조건 다 2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 뒤쪽을 결정하는 방법은 한 가지이지만 그치? 이 앞에를 결정하는 방법. 이 앞에를 결정하는 방법은 요게 다시 2를 쓰잖아? 그러면 이건 위에서 셌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다 1을 쓰면은 위에서 셌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0.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얘는 반대로 잡아주는 거잖아. 그치?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 1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이건 반대로 잡아주는 거니까, 그치? 이 두 가지 이렇게 빼주시면, 우리 이거 다 계산하면 108인가요? 이렇게 나오실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확통은 항상 자신감을 갖고 우리 이제 공통에서의 시간 관리 잘 하시면은 확통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 그치 8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